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군사안보, 대한민국 안보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북한에서 정말 어이없는 행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알려면 북한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좀 아는 게 좋다라는 생각에서 북한 내부 소식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밤, 어쩌면 내일 밤, 이 이틀 밤이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시기가 오늘 밤일지 내일 밤일지 지금 두 가지가 점쳐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관영 매체 그리고 관변 언론 그리고 당 기관지 등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전쟁한다, 그리고 중국의 항모가 출격해서 미국 항모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불상사가 안 생길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북한 당국의 무리한 충성 물자 상납 요구가 결국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양강도에서 북한 충성 물자 조달을 위해 민가를 털던 북한 군인들이 주민들과 충돌해 집단 폭행을 당하고 수감되어 군인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24일 전승절 물자를 마련하기 위해 민가를 털던 군인들이 주민들에게 적발되어 집단 폭행을 당하고 안전부에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8월 1일 보도했습니다. 매체의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월 24일 새벽 양강도 삼수군에서 벌어졌는데요. 양강도 국경 경비를 담당하던 제10군단 소속 군인들이 상부에서 할당된 전승절 충성 물자를 마련하기 위해 민가를 털던 중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전승절을 전후로 특별 경계 주간이 선포된 상황이어서 안전부와 노동조기대 등이 24시간 순찰을 돌던 시기였는데요. 이 군인들은 민가에 침입해 돼지고기와 쌀 등 식량을 털던 중에 순찰 중이던 주민들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즉각 이 군인들과 몸싸움에 들어가는 한편 안전부에 신고해 특수부대 출신의 안전부 요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했는데요. 군인들은 체포 과정에서 극심한 구타를 당한 뒤 소속과 계급, 이름을 실토해 안전부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해당 군부대로 인계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삼수군을 비롯한 양강도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위에서 군인들에 대한 명절 물자 공급에 조금이라도 신경 썼더라면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도둑질을 할 일도 폭행을 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 주민들은 인민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도적대가 되었다 라며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10군단 예하 부대들은 사건 당시 군인들을 제압한 뒤에도 무차별 집단 폭행을 가해 애띤 군인들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은 안전부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며 양측 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군인과 주민, 군인과 경찰이 적이 되도록 만드는 북한 정권,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 가렴주구 정권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보면서 후한말, 삼국지, 그 시대하고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완전히 그냥 이 관리들은 가렴주구 해서 수탈하게 바쁘고, 그리고 돈을 모아서 위에 상납해서 더 높은 벼슬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관군들은 오히려 주민들을 약탈하고, 그리고 그 약탈에 못 이긴 주민들은 산으로 들어가서 도적대가 되고, 그리고 이 흉작이 들어서 식량이 없으니 사람끼리 잡아먹고, 이런 상황. 2000년 전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 2000년 후에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또 존재한다.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전승절 기념해서 군인들에게 야, 각 군부대별로 돼지고기 얼마 할당해서 내려줘 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건 셀프야 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셀프야, 그리고는 군인들에게 특식 줘 라고 한 것을 나중에 또 평가를 하니까 지휘관들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군인들 내보내서 약탈해와 라고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탈 행위를 하다가 지금 걸린 거죠. 왜냐? 또 전승절이니까 특별 경계 주간이 선포되어 있어요. 특별 경계 주간이니까 주민들끼리도 자치적으로 순찰을 돌고, 그리고 경찰 안전부하고도 그게 또 네트워크가 되어 있을 테고,
그래서 주민들이 순찰을 돌던 주민들이 도적질을 하던 군인들을 잡고, 처음엔 군인인지 모르고 사복 입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두들겨 패면서 안전부에 신고를 했고, 안전부의 특수부대들이 군 특수부대 출신 안전부 요원들이 와서, 뭐 특수부대 출신이니까 일본 보병들 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투력, 이 육체적 전투력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제압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구타를 했다라는 겁니다. 제압해놓고 또 데리고 와서 또 때리고, 그래서 이 풀려난 군인들이 우리가 군인임을 알면서도 또 우리가 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때렸다. 이건 우리 군에 대한 도전 행위다. 이런 여론이 퍼지고 있으면서 안전부와 군대의 관계가 지금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고, 또 군이 민을 증오하고 민이 군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가 군대와 우리 국민이 서로 간에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 발생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근데 지금 북한은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예를 들어 최고 존엄이 야, 전승절이니까 우리 군인들 수고했으니까 기념이니까 돼지고기하고 뭐 좀 해서 특식 좀 만들어줘, 이렇게 지시를 하면 그것을 내려보내는 중간 단계에서 야, 최고 존엄께서, 최고 사령관께서 돼지고기하고 특식하고 다 주라고 했으니까 그거 줘. 그런데 위에서는 못 내려가.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런데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평가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기가 찬, 이게 무슨 나라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나라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 1,000만 명 넘죠. 기가 차는 자들입니다. 더 웃기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비극은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극심한 식량난으로 사방에서 아사자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당국이 주민들을 현금벌이조로 만들어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보고가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이른바 현금벌이조로 광산과 바다로 내몰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숱한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8월 1일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각 협동농장에 올해 할당된 수확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엄벌에 처하겠다는 협박을 하면서도 정작 농사에 필요한 모종은 고사하고 비료와 농약, 농기구 등을 전혀 공급하지 않고 농장별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각 농장은 농자재를 마련하기 위해 현금벌이조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금벌이조란 농사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각 작업반에서 인력을 차출해 금광 등 주요 광산이나 바다로 보내는 인력인데요. 북한 당국은 한 개 작업반 정원 35명 중 5명을 선발해 광맥을 캐게 하거나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 바치게 하는 등의 업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금벌이조는 1인당 매월 중국 돈 500위안을 바치도록 강제되고 있는데요. 이 500위안은 각 작업반에서 영농자재를 사기 위한 비용은 물론 상급기관 간부 상납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주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고 RFA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현금벌이조는 극심한 위험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이들은 금맥 찾기가 어렵고 갱도가 깊은 데다가 시설마저 열악한 보위부 소속 소유 금광이나 폐경에 들어가 금을 찾는데요. 지난달 황해남도 옹진군 소재 금광에서 10명이 갱도 붕괴로 사망하는 등 갱도 붕괴나 해상 안전사고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당국은 이 현금벌이조 운영을 계속해서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전통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갈취하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북한 주민들 과연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협동농장에 한 개 작업반에 35명 있는데 그 중에 5명씩 차출해가지고 광산에 가서 뭐 금이나 광석을 캐오든지, 아니면 바닷가에 있는 이 협동농장 같으면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와서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 오든지, 이렇게 지금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유는 뭐냐? 지금 농자재가 없죠. 그리고 농기구도 없죠. 그런데 각 협동농장별로 올해 생산량에 대한 할당량이 있겠죠. 근데 그걸 채우려면 농기구도 있어야 되고 농자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돈을 주지 않죠. 그걸 살 수 있는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협동농장의 그 경영진들은, 운영진들은 이 자신들이 스스로 돈을 마련해서 농자재와 농기구를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TO가 예를 들어 35명인데 그 중에서 5명을 떼서 다른 농장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보내서 뭔가 일을 시키려고 하면은 그 윗선에다가 보고를 하고
양해를 얻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짜로 안 되니까 돈 주고. 그래서 그 5명을 각 반별로 5명을 밖으로 보내서 매월 500위안씩 상납하라 라고 하는데, 500위안 같으면 우리 한국 돈으로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 이게 뭐 크지 않은 돈이다. 우리 기준에서 보면 그렇지만 과거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의 월급과도 같은 그런 돈이에요. 그걸 지금 상납하라. 폐광해서 어떻게든지 금을 캐든지 사금을 캐오든지 아니면 물고기를 잡아오든지 그렇게 해서 돈을 만들어 와라. 이게 진짜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후한말 2000년 전 서기 200년 시기 그 삼국지 시대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을 숭상하는 정치 세력, 그리고 지역 세력, 그리고 사고 세력들이 있다는, 대한민국에 1000만 명 이상 있다는 게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세 번째인데 이거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고,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들께 내일 또는 모레 속보로라도 결과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전쟁 불사 위협에도 불구하고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이르면 오늘 밤 대만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은 대만 해협에 지대공 미사일과 전투기, 군함을 집중 배치하고 여차하면 펠로시의 전용기를 격추하겠다는 공개 경고도 내놓고 있어 오늘 밤 미중 양측의 우발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순방 일정을 소화 중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이르면 8월 2일 저녁 전용기를 통해 대만에 들어갈 것이며 3일 차이잉원 총통과의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타이베이 주재 미국 대만 대표부의 한 전직 고위 관리를 인용해서 자유아시아 방송 중국어판이 8월 2일 보도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8월 1일 새벽 싱가포르에 도착해 일정을 소화 중인데요. 당초 미 하원 의장실이 밝힌 순방 일정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순으로 대만 방문 일정은 공식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일 보도에서 중국 정보당국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말레이시아 일정 이후 8월 3일 저녁 대만에 들어가 4일 차이잉원과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고 동선을 추적 중이다 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런 정보 불일치는 펠로시 측이 보안을 위해 구체적인 이동 동선과 일정을 철저하게 함구 중이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연일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지난 7월 28일 미중 정상 전화통화에서 불장난을 계속하면 태워 죽이겠다 라고 협박한 바 있고, 중국 외교부는 8월 1일 공식 논평에서 펠로시가 정말 대만을 방문하면 심각한 후속 결과가 있을 것이며 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중국의 국회격인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와 함께 양회로 불리는 중국 최고의 정치 자문기관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의 공식기관지 인민정협보 역시 8월 1자 논설에서 중국 정부와 군대는 국제법에 근거해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며 미국과 대만이 레드라인을 넘는 순간 반분열 국가법을 발동해 대만에 불벼락을 내리면서 완전한 통일 시기를 앞당기겠다 라고 경고하며 펠로시의 대만을 방문하면 군사 대응에 나서겠다는 중국 공산당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 역시 펠로시가 기체 결함이나 급유와 같은 핑계를 대고 대만 공역에 접근해 공항 착륙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인민해방군은 공중 초계와 레이더 탐지를 강화해 고도의 경계를 유지하며 만일 펠로시가 탄 전용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하이난다오나 푸젠의 공항으로 착륙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라며 펠로시 전용기에 대한 공중 납치도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펠로시 의장의 전용기가 대만 인근 공역에 접근하면 반드시 미군 전투기가 호위에 나설 것이라는 점인데요. 중국 공산당의 거친 입으로 악명이 높은 후시진 전 황구시보 편집장은 미군 전투기가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호위하면 그것은 침략이므로 중국군은 펠로시가 탄 전용기와 미군 전투기를 강제로 쫓아낼 권리가 있다 라며 우리 전투기가 방해 수단을 다 썼음에도 효과가 없으면 펠로시가 탄 비행기를 격추해도 된다 라는 협박까지 내놓았습니다. 현재 중국은 대만 해협 해안에 지대공 미사일과 전투기, 군함을 대거 전진 배치하고 7월 31일 밤부터 어제까지 대만 해협에 실탄을 쏘아대며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낸시 펠로시가 탄 비행기가 오늘 밤 대만 영공에 등장해 미중 양국의 대치 상황이 벌어질지 양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8월 1일부터 싱가포르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RFA 미국 관영지죠. 여기에서는 의회 관영지인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소식통들을 종합해서 8월 2일 밤, 즉 오늘 밤에 대만에 들어가서 내일 차이잉원 총통과 회담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국의 정보를 바탕으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홍콩이죠. 여기에서는 내일 밤 8월 3일 밤에 들어가서 8월 4일 날 차이잉원과 회담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떤 게 사실일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연막을 조금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 관영 매체 그리고 관변 언론인 그리고 공산당 기관지 등에서 정말 뭐 전쟁 불사한다. 이 통일을 앞당기겠다. 그 말은 대만하고 전쟁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낸시 펠로시가 타고 있는 이 비행기가 민항기가 아니고 군용기 C-40 군용 수송기죠. VIP 수송기이기 때문에 이게 대만으로 착륙할 때 핑계를 댈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체 결함이 왔다. 뭐 연료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핑계대고 불시착을 가장해서 대만에 갈 소지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핑계를 댄다면 우리 즉 중국 전투기들이 에스코트해서 바로 푸젠공항 또는 하이난도 해남도 공항 등으로 그냥 확 꺾어서 거기 가서 그러면 수리해주고 연료 넣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응하지 않을 경우에 격추시켜버리면 된다. 그리고 미군 전투기들을 호위하면 대만 영공은 중국 영공 법적으로 중국 영공이기 때문에 뭐 그 법은 자기네들의 주장이죠. 중국 영공이기 때문에 우리 영공을 침범했으니까 바로 그냥 전투행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산둥함이 항공모함이죠. 전단을 구성해서 8월 1일 아침에 하이난다오 사냐 해군기지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홍콩을 지나가서 대만 쪽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산둥 항모가. 왜냐하면 이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이 이 바시 해협을 통과해서 이 루손선 북쪽에 대기하고 있어요. 루손선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대만 바로 남쪽이죠. 그리고 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은 수포원의 전투기 48대 그리고 그라울러 전자전기 뭐 조기경보기 등이 풀 탑재되어 있는 완전히 정규 항모죠. 산둥 항모 상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트리폴리 경항모인데 여기 45,000톤급 여기 이제 F-35B 전투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만 동쪽에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키나와 쪽에 아메리카 또 경항모죠. 강습 상륙함인데 이걸 이제 경항모로 지금 아메리카와 트리폴리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역시 여기에도 F-35B 한 12대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경항모인데 이 F-35B를 탑재하고 있는 아메리카와 트리폴리가 대만에 접근해서 또 오키나와에서 그래서 대만섬의 북쪽에 아메리카, 대만섬 동쪽에 트리폴리 이 F-35를 탑재하고 있는 경항모들이 세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대만 남쪽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이 중국의 산둥 전단과 대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미 항모 그리고 중국 항모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갑자기 긴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이 그 중간에 속보가 들어와서 제가 추가로 좀 끼워 넣어서 지금 합니다. 어떤 속보냐? 미국의 B-52 폭격기가 본토에서 날아왔어요. 본토에서 3대가 날아와서 20폭격 비행단 소속의 항공기들인데 기체번호 60-0058, 5960 이 3대가 지금 대만 상공 타이베이시 상공에서 계속 순회, 선회 중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폭격기 주변에 대만 공군의 F-16 전투기들이 또 잔뜩 지금 여기저기 초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미중 간에 심각한 어떤 그 충돌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폭격기들이 대만 상공에 들어온 것도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3대나 들어와서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 상공에서 지금 선회를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펠로시 의장이 지금 도착을 하는 것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말처럼 8월 3일 즉 내일 밤이 아니고 RFA 미 의회 기관지인 RFA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 밤이 될 가능성이 높고 어쩌면 오늘 밤이 아니고 또 더 이른 시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 항공기의 항적이 잡힌 게 지금 그러니까 8월 2일 13시 30분, 13시 30분 현재 지금 이런 그 항공기들이 지금 대만 타이베이시 상공에서 포착이 되었다라는 건데, 이 항공기들은 주로 핵 투발 임무보다는 순항미사일 투발 임무를 맡고 있는 항공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즘 ER 스텔스 미사일이죠. 스텔스 순항미사일, 공대지 미사일인데 이걸 20발씩을 탑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대가 선회 중이기 때문에 총 60발, 60발의 제즘 ER 사거리 970km짜리, 그러니까 대만 상공에서 이렇게 작전하면 지금 여기에서 거의 뭐 상하이까지는 전부 다 타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스텔스 순항미사일을 각각 20발씩 탑재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 B-52 전략폭격기 세대가 사상 처음으로 대만 상공에 나타나서 지금 선회 중이다. 세대가 지금 계속 떨어져서 선회 중이다. 라는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폭격기들까지 들어오고, 그리고 항모는 항모대로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중국이 정말 뭐 섣불리 미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추하자, 납포하자, 이런 군사적 행위를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